네, 목요일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또 사건 너머의 많은 생각할 거리들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질랜드에서 난 뉴스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 어린아이 시신 두구가 가방에서 발견됐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창고형 이삿짐 센터 같은 것이 있죠. 보관하는. 네네, 임시 보관. 근데 거기에 보관의 일정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걸 통째로 경매를 합니다. 내용물까지도요? 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맡긴 짐을 통째로 경매에 붙여서 그것을 낙찰받아 간 사람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신이 나온 겁니다. 백골화된 시신. 근데 보통 한 3, 4년 된 거고 아이들이 둘인데 한 10세 미만. 거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짐을 통째로 맡긴 사람의 신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에서는 확인해 봤더니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러니까 뉴질랜드인인데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인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2018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네. 거기까지가 돼서 뉴질랜드 경찰청에서는 한국 경찰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해서 알려진 상황입니다. 예, 자 대략적인 과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설명하고 또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 입국한 어머니를 주요한 용의자로 바라봐야 될 범죄 사건인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건 왜 아이들의 시신이 거기서 발견됐는지부터 천천히 열린 상태로 봐야 된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일단 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로 이 경매를 할 정도로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거기에 맡겼는데 그 맡긴 게 짐을 맡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신을 맡기려고 했다. 애초에 의도가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의 국적 여부. 아직은 그 아이들의 국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가해자가 그게 어떤 살인이건 아니면 유기건 가해자가 뉴질랜드인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경찰이 그렇죠.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뉴질랜드인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나라 시민권의 아이를 데려가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의 구분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들도 시민권자고 뉴질랜드 시민권자고 그 가해자도 시민권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찰청은 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소재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그냥 토픽이라고 표현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관심사 뉴스 정도가 되겠지만 아이들이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렇죠. 가방 속에 10살, 5살로 추정되는 아이들 시신 이 정도면 이제 이게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일단 살해당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사법공조가 요청이 되려고 하면은 일정 정도 그것이 의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고 정도라고 하면은 요청을 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게 뉴질랜드 경찰청에서 이건 중대한 사안이다. 중대한 사안. 그러니까 범죄다.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유기의 방법이나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살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동살인 혹은 가족살인 혹은 뭐라고 부르던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가족살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바로 한국 경찰에 뿐만 아니라 지금 사체 유기, 사체 은닉 그렇죠. 까지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머니가 일단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이제 이 아이들의 시신도 4년 정도 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한국계지만 뭐 국적으로 치면 뉴질랜드 사람이죠. 그렇죠. 뉴질랜드 사람인데 입국하는데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경찰들이 이분의 행적을 좀 찾아서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그분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뭐 형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있다고 하면은 먼저 거기를 탐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관광 비자로 입국을 했을 겁니다. 체류자가 돼버리는 그렇죠.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해서 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뭐 아니면 터미널이라든가 톨게이트 이런 데 CCTV를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문 문제는 그분은 뉴질랜드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비교적 쉽게 소재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뉴질랜드에서 오신 뉴질랜드인이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가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분이 지금 사실상 추측이지만 거의 사실상 불법 체류 상태다. 그러면 교수님,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신분 세탁을 해서 조금 더 보안이 느슨한 나라로 이미 또 제3국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걸 더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엄청난 만약 일을 저지르고 한국에서 그냥 있는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국제사 심리가 그렇군요. 그렇죠.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서 다른 데로 가거나. 근데 사실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광하러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 네. 한국의 당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뉴질랜드 사람이잖아요. 네네. 얼굴은 한국처럼 생겼지만 네네. 특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출국 기록은 그래도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는데 이제 아마도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 어려운 부분인데 몇 가지 구멍들을 찾아갖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불법은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대한 일을 저지르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중대한 범법을 해서 다른 데로 갔다고 봐도 사실은 그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네. 사망한 아이들이 만약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복수 국적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복수 국적일 수 있죠. 한국과 뉴질랜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가해자가 뉴질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는 뉴질랜드 경찰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범행이 이뤄진 공간도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조를 통해서 도와줄 수는 있는 건데 요청을 하고 근데 수사를 직접 수사관을 파견한다든가 뉴질랜드에는 외사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 외사관들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수사는 못합니다. 그건 주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자, 교수님 이제 프로파일러시잖아요. 이제 궁금한 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까지는 관계가 나왔습니다. 엄마 이동 경로도 나왔습니다. 이 엄마가 용의자일 가능성 이렇게 지금 이동한 행보를 보면 이게 이제 범죄자의 심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되나요? 이건 뉴질랜드에서 판단한 건 범죄로 보기 때문에 범죄 심리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빠르게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이지만 여러 가지 가정적 이유,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나는 화가 나 한국에 왔는데 거기서 벌어진 사건인데 뒤늦게 엄마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불가능한 게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뉴질랜드 경찰에서는 사전 조사를 다 했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온 사람은 주범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인터폴 적색수배 공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색수배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즉시 송환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살인에 준하는. 그래서 이제 살인에 준하기 때문에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색공조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요청 오는 즉시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사건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희망을 주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의 희망을 짓밟는 또 다른 사건. 걸그룹 연습생에게 속옷 사진을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이즈 심지어는 매주 속옷을 바꿔 입기도 요청했는데 이거 성적인 의도 아니고 아이돌로 빨리 몸매 외모 관리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당사자는. 그럼 왜 본인이 합니까? 그 여성인 그 어떤 그 회사에 여성인 간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이 한테 얘기해야지 본인이 뭐라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의도한 말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건 완전히 성적인 거죠. 행위 결과는 성적인 거죠. 말은 성적이라고 하지 않지만. 맞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포츠웨어 중에 체형 실루엣을 볼 수 있는 노출을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불구하고 매주 속옷을 바꿔 입게 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속 아이돌 연습생들의 속옷과 신체를 강압을 통해서 받아서 본 거냐. 이게 왜냐하면 디지털로 유통되는 순간 이분들한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되거든요. 아니면 또다시 이거를 2차 유통, 3차 유통하는 그런 또 다른 더 큰 범죄인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게 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전에 다른 어떤 연습생들한테도 비슷한 걸 했다고 하고 그것이 일종의 어떤 디지털 저장 매체로 저장돼 있는가.
이것이 단건이다라는 걸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럼 다른 건이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고 이 소속사를 거쳐갔던 혹시 다른 어떤 네.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확인을 해서 네. 이 범죄의 연속성이라든가 상습성, 의도성을 파란해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단건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는 방식을 보세요. 네. 그 굉장히 상습적이죠. 네네. 굉장히 또 말 자체도 감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좀 더 의도를 성적인 범죄의 의도를 밝혀서 알아내야 될 부분이고 뭐 대만 연습생 친구가 그걸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거 너무 이상한데라고 해서 지금 불거진 일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도 사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명 가수들도 똑같은 일을 겪어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표준계약서, 아이돌 표준계약서 그리고 공연예술의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동 노동이거든요. 그럼요. 아동 노동을 전담을 하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연예술계에는 네네. 적어도 특히 이렇게 많은 아이돌 연습생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은 네. 공연예술 근로감독관 주로 네.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그런 것을 시급히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장을 출입할 때 어떤 일종의 공연 관련된 고용 관련된 필증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 제도는 분명히 서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이게 너무 늦어요. 맞습니다. 지금 아이돌 지망생도 많고요. 인기도 많고 그 꿈을 꾸고 있는 희망을 가진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이런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작 이런 요구를 하면 소속사에 동성 여직원으로서 거부감을 주지 않을 분에게 그렇죠. 안전한 조치. 그리고 디지털로 사진을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그 병원 가서 재도 돼요. 예. 그리고 보통은 이런 피트니스 같은데 전문 어떤 코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게 하면 되지. 자기가 뭐라고 그걸 디지털로 주고받고 이거는 사실은 이건 명확히 성착취의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디지털로 그 사진 파일을 받았다라는 거는 더더욱 그 의심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거는 유통의 목적. 유통. 어디가 네.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긴 나타나지 않지만 다크웹 같은 데에서도 유사하게 약간씩 네. 가공을 해갖고 유통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경찰서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참 디지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무서운 점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DHL 해외 배송 확인해 주세요 하고 제 이름이 딱 떴는데 주문한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개인 정보가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지 안다면 이런 범죄들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